배모 선생님께서 또 강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저 뒤에 계신 분 여기 주차권 가지고 가세요. 주차권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낯선 장소라 약간 좀 저도 정신이 없네요. 거기다 이제 노트북은 오늘 키보드가 안 먹어서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지금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 키패드를 또 갖고 오고, 잠깐만요. 제가 하나 좀 열어야 되니까 저한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예. 딜을 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좀 죄송합니다. 이제 준비 다 끝났네. 아직도 하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 아마 양쪽에서 오신 것 같아요. 원래 이 지역에서 이제 정당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분들이 오셨고, 또 이선본 공명선거지원단을 전국적으로 지금 조직해가고 있는 저희 공명선거지원단 내지 이선본 멤버들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 오신 김에 나중에 제가 한 1시간 정도 하면은 되고 이제 질의응답하고 좀 수인사도 좀 하시고 동네에서 같이 힘을 합치셔야 될 일이라서, 일단 지금 저는 이제 선거 기간 중이고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제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받는 기간 중이고 해서 마이크를 잡게 되면 이게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제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는 인터넷에서는 제가 아주 맹렬한 정파성을 드러내는데 오늘은 말씀을 좀 낮춰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투표제도는 세계에서 제일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4.15 총선 이후에 극심한 사회 혼란, 분열, 의심, 유혈 사태 이런 것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우선 첫째, OECD 30여 개국 중에 투표일이 공휴일인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 나라가 거의 유일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얘기 1월 1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재자 투표인데, 원래 사전 투표는 부재자 투표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나 같습니다. 영어로 구글링을 해보시면 부재자 투표라는 absentee voting이라는 그러한 키워드하고 사전 투표를 나타내는 early voting이라는 키워드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재자 투표인데 내가 부재자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서 아무나 가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나라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 있다든지 요양원에 있다든지 감옥에 있다든지 군대에 있다든지 장기 출장을 하고 있다든지 배를 타고 있다든지 이러한 자기가 부재자임을 증명하고 부재자 투표를 하는 그러한 게 아니고, 내가 부재자인지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내 맘 내키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증명이 필요 없는 아무나 하는 사전 투표는 또 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무나 가서 하는데 동네에 차려진 어떤 투표소에 가든 전국 어디서 가든 할 수 있는 곳, 그런 나라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앞에 다 합쳐진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우리가 이제 선거구는 253개고 사전 투표소는 약 4,000개인데, 그러면 4,000개 사전 투표소에서 253종의 투표용지가 준비돼야 합니다. 선거구마다 투표용지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253종의 투표용지를 미리 인수해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현장에서 프린터 즉석 출력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전투표소가 지금 저희가 보는 정도의 밀도로 존재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어느 밀도냐? 저희는 약 4,000개, 다시 말하자면 유권자 대비 10,000명당 한 개소꼴로 존재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가 있는 경우에, 물론 그런 경우 공휴일 아닙니다. 보통 공휴일인 나라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 되게 어느 정도 사전투표소가 존재하냐? 우리로 치면은 시군 구청과 공공도서관 정도에 존재합니다. 전국적으로 한 500개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국 4,000군데에 처벌려 놓고 아무나 가서 어디든 전국 어디서든 누구든 가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000군데에 처벌려져 있고 부재자가 아니어도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관리 하중이 점점 더 늘어갑니다. 관리 하중이.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관리 잘못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무슨 결과를 갖고 오냐? 통째로 표를 바꿔치는 결과,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런 의심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자개표 얘기하는데, 전자개표는 문제가 심플합니다. 이 기계가 표를 제대로 판독하냐 안 하냐, 문제가 딱 한 포인트예요. 그죠? 판독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개표 과정에서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분 혹은 전체에 대해서 수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전자개표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문제도 눈에 명확해요. 그런데 사전투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표 바꿔치기가 발생한다면 이거 극악한 간첩에 준하는 범죄 행위가 벌어진 건데, 이게 표 바꿔치기가 왜 가능한지를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4가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선 첫째, 투표용지가 바꿔치기 하게 딱 좋게 생겨 먹었다. 두 번째, 투표용지를 담는 그 공간, 그걸 투표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실은 함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투표용지 담는 그 자루인데, 이 자루가 표 바꿔치기에 딱 좋게 생겨 먹었다. 세 번째, 그 자루가 5박 6일, 4박 5일 동안 지방선관위 사무소, 그게 전국에 256개입니다. 시군구마다 있습니다. 지방선관위 사무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 보관장이 표 바꿔치기 하기에 딱 좋게 생겨 먹었다. 네 번째 뭐냐? 봉인지가 표 바꿔치기 하기에 딱 좋게 생겨 먹었다. 이 4가지가 결합해서 표 바꿔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투표지, 자루, 보관장, 봉인지. 그래서 이 사전투표가 왜 위험한지 이해하는 것도 어려워요. 아니 전자개표는 명확하잖아. 의심, 기계가 그 표 제대로 읽겠어? 의심하는 포인트가 딱 하나고, 표 제대로 읽냐 안 읽냐 그 옆에서 지켜볼 수 있고, 못 읽으면 후보의 경우 이 있습니다 하면은 수개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건 명확해요. 문제도 명확하고 대응도 명확해요. 사전투표는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데 범죄 현장을 딱 잡질 못하면, 야 이런 문제가 있어 설명하려면,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짓발짓 써가면서 투표지에 문제 있어요, 자료에 문제 있어요, 보관장에 문제 있어요, 봉인지에 문제 있어요. 이 문제 4가지 종류의 문제가 합쳐져서 그 다음에 표 바꿔치기 하게 딱 좋게 생겨 먹었습니다 하니까 듣는 사람도 스토리가 길어, 말하는 사람도 목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 제가 이 4가지 문제 플러스 알파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투표 용지를 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여기에 QR코드가 일단 박혀 있는데, 우리가 본투표 날 하는, 이게 불법 용지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방식의 용지 스타일이에요. 가짜 용지란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된 법을 3가지를 어겼습니다. 첫째, 법에는 바코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QR코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는
법에는 요 부분인데 일련 번호를 저기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임의체번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일련 번호가 뭐냐, 임의체번이 뭐냐, 이래서 이게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굉장히 양쪽 조직에서 다, 양쪽 그 인맥에서 다 사람들이 오셔갖고 지금 거의 다 차가고 있는데, 자,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16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 1번인 사람이 2명 없죠? 저 하나밖에 없죠? 3번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기는 걸 일련 번호라고 합니다. 임의체번은 어떤 거냐? 제가 좀 멋을 부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그만 구슬에다가 숫자를 레이저로 파. 그래서 이거를 구슬을 100만 개를 만든다고 해서 000, 0001, 000, 0002. 그래서 요만한 구슬에다 숫자를 파서 구슬을 100만 개를 1톤 트럭에 가득 채울 정도 분량으로 한 박스를 만들어 놓고 한 사람마다 손 집어넣어서 빼서 구슬을 하나씩 안 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번호를 가진 사람은 없겠지만 번호 자체는 2가 뜨게 되겠죠. 즉 어떤 숫자의 집합을 만들어 놓고 임의로 하나씩 뽑아서 툭 던지는 방식, 이걸 임의체번이라고 합니다. 네, 랜덤 넘버링. 지금 요게 임의체번입니다. 야, 근데 여기에 왜 알파벳 들어있어요? 여기 가운데 두 자리는 알파벳 25자리인가 26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인 데는 0에서부터 9까지 10개고 알파벳은 경우의 수가 25개, 26개니까 훨씬 더 숫자가 커지죠. 그래서 이게 한 1억 개, 몇 억 개짜리 숫자예요. 몇 억이 나와요. 7자리 가지고. 이게 요 임의체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법에는 일련 번호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다 이런 문제들이 축적이 돼서 바코드 대신에 QR 쓰고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이게 일련 번호 나가면 사람이 그냥 직관적으로 식별이 되는데 임의체번을 하면 성관의 중앙DB가 툭툭 여기에 번호 뿌려주고 저기 번호 뿌려주고 새똥사듯이. 그럼 이게 번호가 어떻게 나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절취선이 없어요. 법에는 절취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투표지도 사전투표지 절취선이 있는데 이 절취선 어디 쓰냐? 본투표지 보시면은 왼쪽 구퉁이에 이쪽에 이렇게 잘라져 나가 있잖아요. 저거 뭐냐? 짜투리거든. 근데 꼬투리예요. 그 꼬투리 뭐에 쓰는 거냐? 거기에 이 투표용지에 용지 일련 번호가 찍혀 있어요. 그래서 투표 참관해 보시면 본투표 저 짜투리만 모아가지고 쪼르르 보면 이게 0013부터 0001에서부터 0785번까지 갔으니까 오늘 사전투표소에서 여기서 우리 투표소에서 785장 썼네. 785장을 썼네. 오케이, 그럼 사람이 785명 쓴 거 맞아? 명부로 놓고 하나 둘 셋 넷 세 가지고 맞아, 투표자가 785명 왔어. 참관을 할 때 써요 이걸. 그런데 절취선도 없고 용지 일련 번호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용지 일련 번호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참관을 뭐하러 하냐고요. 참관 그냥 앉아 계세요. 일은 다 중앙선관위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합니다. 편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거예요. 사람을 눕든 장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가 불법입니다.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절취선에서 절취선 부분에 일련 번호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련 번호를 쓰게 돼 있지. 저기 임의체번 쓰지 못하러 그런 얘기 없고요. 법에 돼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법에 규정한 거를 투표용지가 세 가지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바코드를 쓰게 돼 있는데 저거를 쓰게 돼. 저걸 만들어 놨죠. 바코드 대신에 QR 코드요. 저 책 한 번만 갖다 주세요. 공명선거책. 자, 그래서 이것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요거보다 제가 갖고 있는 책이 낫겠네. 지금 새로 나온 책이 똑같은데 자유한국당 필이 나갔고 자유한국당 필보다는 좀 색깔을 바꾼 것뿐이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바코드 있단 말이에요. 이 바코드는요, 이 QR과 달라요. 바코드는 규정상 이
막대기 밑에 숫자를 써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편의점 같은 데 갔을 때 바코드 리더기가 고장이 나면 그 점원이 읽는데 안 읽히면 나중에 한 서너 번 해보고 짜증나면은 키패드에 숫자 치잖아요. 바코드는 항상 밑에 숫자가 표시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의미를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QR은 이거 의미 모르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체제 자체가 완전히 참관을 개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전투표소 참관을. 참관부터 개콘이 된 거예요. 법을 어긴 겁니다. 투표용지가 법을 3가지를 어기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투표용지를 담아서 보관하는 그 물체, 자루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을 어긴 겁니다. 여기 왼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위에 플라스틱 상판 뚜껑, 마치 투표함 뚜껑 같은 그런 뚜껑이고 그 뚜껑 밑에 자루가 달려있는데 자루와 뚜껑이 결합하는 방식은 여기 플라스틱 사출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럼 제가 마음대로 거짓말 해도 되죠? 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맞춰놓고 초음파로 때리면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헝겊을 껴놓고 틀에서 양쪽으로 때려버리면 틀을 꽉 조이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 짓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골아파요. 플라스틱끼리만 하면 상관없는데 자루를 낀 상태에서 저게 이게 크잖아요. 이게 크기 때문에 초음파 출력이 높아야 되고요. 기계가 굉장히 비싼 기계고 그 지그가 굉장히 커져요. 저걸 통째로 앉혀갖고 위에서 조져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기계를 요런 좁은 거를 위아래를 못 뜯어내게 여기다가 아래다가 틀 짜고 지그라 그러고 위에다가 저기 누르는 지그 짜가지고 딱 맞춰놓고서 초음파로 빡 떨어버리면 진동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열입니다. 순간적으로 열이 나가지고 양쪽이 녹아서 플라스틱이 달라붙어요. 요런 거를 기계 하나 만드는데 얼마 안 가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저 뚜껑이요 사이즈가 이만하거든요. 저거를 그 다음에 플라스틱만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또 구멍 뚫려 있어야 되잖아요. 저 자루까지 끼워갖고 놓고서 하려 그러면 저 기계 하나가 아마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에어컨 이런 데 세우는 벽 에어컨 2개만 할 거예요. 그럼 저거 언제다 그렇게 녹여서 그거 하냐고. 그 지그 값은 얼마고. 그러면 어떻게 저들이 자루를 접합시켰겠냐. 뻔하죠. 본드를 접합시킨 거예요. 플라스틱과 직물을 접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본드예요. 그 이게 뭐냐. 솔벤트 같은 거 써서 떼내고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스며들어갈 수만 있으면. 선관위 사무실에. 저게 전체 투표의 근 50%가 지금 사전투표인데 그냥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선관위 사무실에. 어떻게 스며들어가는데. 거기 부주의한 선관위 직원 하나 있으면 돼요. 안 잠그고 퇴근하셨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 부주의한 선관위 직원이 마지막 퇴근자라는 걸 미리 알고 있고 그 부주의한 선관위 직원이 부주의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자들이 존재한다면 저는 지금 선관위 직원 욕하는 거 아닙니다. 간첩과 정복은 거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A지방선관위에 김말동이라는 선관위 직원이 오늘 저녁 퇴근에 맨 마지막 퇴근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부주의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두고 갈 것이다를 미리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무슨 말인지. 그들이 밤에 스며들어서 자료를 통째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이게. 그러면 이게 봉인이 안 되는데 그럼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투표함을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때 박용화 교수님이 자리를 만들어줘서 자유한국당 신재철 원내대표 통해서 자유한국당 행안위의 이채익 의원이라고 해서 의정지원단 선관위에서 국회에 파견 나와서 답변해주는 상당히 고위직 여성 전문인을 놓고서 얘기를 하는데 태연하게 저거는요 행랑식 투표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만약에 저걸 그 사람을 이채익 의원만 없어서 사적으로 만났으면 야 무식한 거사 너 국어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나 하냐? 저게 함이냐 샤루냐?
자루식 함이라는 게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비로운 연쇄살인범이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국어의 그 단어의 나열이지. 말장난이죠. 저런 식으로 해. 이제 왜 저렇게 했냐? 자꾸 자기들 이제 논리는 이거죠. 사전투표자 수준 많아지고, 이걸 5박 6일, 4박 5일 지방선관위 사무실에서 잠을 재워야 되는데, 잠 재울 공간이 없으니까, 위에다 상판 놓고 아래다 자루 다루면은 채곡채곡 쟁여서 잠을 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날 그 사람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 저도 그것이 자기들의 합리화 근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법에는 어긋나요. 법에는 함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함을 쓰게 되어 있다고, 봉인할 수 있는 함을. 자,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또 하나 크게 빵꾸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자루 저거 솔벤트로 녹여내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저기 접착하면 끝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투표용지 문제 세 가지. 그러니까 절취선 없다. 그 다음에 QR코드 쓴다. 1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바코드 쓰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미 처분한다. 원래 1년 번호 쓰게 돼 있는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자루가 또 바꿔치기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관장. 이게 보관장이에요, 이게 자루식. 아까 그 자루. 아까 제가, 잠깐만요. 자루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사전투표함을 투표를 하러 갔어. 투표하러 가니까 투표함 같이 보이는 물건이 있어서 탁 넣었어. 그렇게 눈속임을 한 거예요. 눈속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한 몽체부를 가지고 받침대를 만든 거예요. 거치대를. 만약에 집에서요, 웬만한 집에서 비닐 봉지 이렇게 해놓는데, 그거를 우리가 휴지통에다가 하듯이 플라스틱 통에다가 자루를 다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마치 투표함 같이 보여요. 실제로는 그 아랫부분은 그냥 받침대예요. 그래서 법에도 없는 물건을 만든 거예요. 거치대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름을 사전투표함 받침대라고 했는데, 요게 요놈이에요. 본투표함 아래 부분이에요. 눈속임이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저기 철사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거기다가 자루 걸면 되는 거예요. 저거. 근데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다 시비 걸 것 같으니까 마치 함같이 보이게 저렇게 해놨다고요. 자루가 함처럼 착시할 수 있도록. 저 짓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저 인간들이. 자, 그래서 보관장은 무법지대죠. 이게 얼마나 무법지대냐? 자, 4박 5일, 5박 6일 동안 한 지역구의 한 선거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투표지가 잠을 자는 곳인데, 이 곳에 대해서 법령, 법, 시행령, 규칙에 한마디도 규정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보관하냐는 오로지 중앙선관위위원장, 지방선관위위원장의 자비심에 딸려 있습니다. 제가 성질이 더러운 지방선관위위원장이라면 저는 그냥 남자 화장실에 막 처박아서 보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시민이 와서 시비 걸어. 법대로 하세요. 법 찾아보니까 없어. 우리들의 투표지의 절반이 아무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무법적 상태에서, 무법적 지평에서 4박 5일, 5박 6일 동안 처박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게 개판으로 운영된다고, 보관장이. 자, 그럼 제가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린 투표용지,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저기 자루, 그 다음 보관장, 마지막에 봉인지, 이런 봉인지인데, 얘들 주장에 의하면 이 봉인지가 뜯으면 색깔이 변한다 이거요. 물방울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런 봉인지를 쓴다는 건데, 저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냐. 뜯는 순간을 잡지 못하면요, 뜯는 순간 잡지 못하면은 저거는 완전 범죄가 돼요. 아니, 저거 색깔 좀 변한 것 같은데, 이거 방금 뜯어서 변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걸 여벌로 갖고 있으면 뜯어서 작업한 다음에 여벌 붙여놓으면 끝나잖아요. 뜯는 순간을 잡지 않으면 저거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
잔류형 봉인 라벨로 바꿔야 돼요. 그거 뭐냐? 옛날 종이랑 똑같이 지금 종이를 안 쓰는 이유는 플라스틱에 종이로 봉인이 안 돼요. 나무는 종이로 봉인이 되는데 뜯으면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갖고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솔벤트 같은 거 갖고 박박 닦아내기 전에. 그걸 잔류형 봉인 라벨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써야죠. 잔류형 봉인 라벨을. 그래서 이제 봉인의 문제. 그럼 오늘 지금 4가지 문제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다 결합이 되면 표 통째로 바꿔치기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가. 그 바꿔치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까지 없습니다. 그 마지막 수단은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투표지를 이렇게 디자인했더라면 표 바꿔치기가 한 100배쯤 어려워지는데 이거를 안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다고요. 이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지. 자, 이거 뭐냐? 제가 절취부 둬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절취부 왼쪽 귀퉁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전투표소에서 첫째 날 127번째에 출력됐다는 뜻의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바코드리 덕에 짜투리 뭐서 찍찍찍찍찍찍찍 읽으면은 몇 번 토탈 몇 번까지 그냥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냐? 몸통에 남아있는 건데 이 몸통에 남아있는 게 뜻이 뭐냐? 3652번 사전투표소에서 203번 개표소로 간다라는 바코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개표를 하는데 사전투표 용지가 5만 장이 밀려들었어. 5만 장이 밀려들었는데 전국의 사전투표소가 4,000군데인데 1번 사전투표소에서 우리 개표소로 오는 게 28장, 2번에서 37장, 3번에서 17장, 뭐 이런 식으로 각 사전투표소별 수량이 미리 알고 있을 수 있다고. 이게 미리 안다고요. 그 수량 정보하고 실제 개표를 해서 1번 투표소에서 정말 28장 왔냐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해두면은 표 바꿔치기 하는데 굉장히 애먹어요. 아까처럼요, 이것만 하면요, 이거 아무도 검사는 안 했어요. 이 QR 아무도 읽지 않았고, QR을 읽은들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발행됐다라는 게 없어요. 어느 개표소로 간다는 것도 없어요. QR 읽은들. 개표소랑 지방선관위는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해운대가 지방선관위 하나지만 개표소는 각 해운대의 2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쪽 무슨 밀양은 어디랑 묶어져 있냐? 저기 함양, 뭐 고성 이런 데랑 묶어져 있지 않아요? 밀양 창녕. 그러면 밀양 창녕은 밀양 선관위도 있고 창녕 선관위도 있는데 그래서 밀양 개표소도 있고 창녕 개표소도 있어요. 선관위별로 개표를 하거든요. 일단 투표 관리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들어 합산을 해요. 개표소가 밀양 창녕은 2개라고요. 그런데 선거구는 하나잖아요. 여기 어디에 개표소가 해운대에 만약에 개표소가 하나, 둘, 셋, 해운대가 2개예요, 3개예요? 2개인가? 2개. 네, 2개면은 해운대 갑개표소, 해운대 을개표소가 어디 있냐? 지방선거구만 여기에 표기돼 있지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QR 읽어서 검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끝난 다음에 QR을 읽어서 검표를 해봤다는 얘기 못 들어. 검표할 데이터도 없고 여기에는 검표할 건덕지가 없네. 검표를 하려면 왜 검표하냐? 투표소별로 그 해당 개표소로 보낸 투표지가 몇 매냐를 검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검표하면 뭐가 좋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표 바꿔치기를 하려면 이런 식이 돼요. 지금 이런 상태, 지금 해온 상태는요, 아무도 검표를 안 하니까 마지막에 검사를 아무도 안 하니까 여기다가 등산용 야간 헤드라이트 끼고 밤중에 마음씨 좋은 선관위 아저씨가 부주의하셔서 퇴근할 때 문을 열어놓고 가셨다는 것을
미리 선견지명을 갖고 내다본 저 빨갱이 백모가 제 아주 새빨간 제 동지와 함께 용감한 마음을 내서 이 등산 헤드라이트를 끼고 스며들어가는 거 밤에 미리 조작된 투표지를 만들어서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문재인 아님 후보에 몰려있는 투표지를 만들어서 저 문재인을 예로 드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 아님이라는 재인 아님이라는 네 글자를 가진 문씨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 야 저거 까봐 까니까 이 자료에서 야 1058표 나왔네. 야 1058표 빨리 세. 100개씩 묶고 있으니까 100개 고물줄로 묶은 거 10개 그 다음에 세갖고 58장 1058 다시 한번 검증해봐. 맞네. 오케이 바꿔쳐. 총량 바꿔치기면 끝나요. 그런데 저게 한 장 한 장이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출력됐다라는 거를 나중에 검증할 수 있다면 한 장 한 장 바꿔쳐 갖고는 안 돼요. 일단 갖고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요? 스캐너, 노트북, 프린터, 종이, 인주, 붓대롱 그 정도는 갖고 들어가야 돼요. 한 짐을 지고 들어가야 돼요. 지게로. 그래서 1058장을 꺼낸 다음에 하나하나를 스캐닝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출력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를 붓대롱으로 찍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 바꿔치기 하는데 어려움이 한 100배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려운 일이냐? 안 어려운 일이에요. 투표지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 투표지 바꾸고서 자 5만 만약에 저거 5만 장이다. 한 선거구 5만 장 뭐 정도는 안 넘을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5만 장이다. 그러면은 노트북 하나에다 USB로 해서 이거 싸구려 리더기 5대 붙이고 리더기 권총용 리더기 하나에다가 3명씩 붙이면 15명이네. 한 명이 펴주고 한 명이 읽고 한 명이 정리하고. 그러면 이 리더기 5대 가지고 1시간에 몇 장 읽겠냐? 15,000장 읽습니다. 15,000장. 1초에 하나씩 읽어요. 1초에. 3시간이면 다 이거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보내준 데이터, 즉 너희 개표소에는 사전투표용지가 51,237장에 가는데 그 51,237장의 사전투표용지가 전국 4,000개 사전투표소 A, B, C, 1, 2, 3, 4, 5, 6번, 3,700번까지 해서 각 몇 장씩 출력된 투표지야 라는 데이터 족보랑 실제 읽은 거랑 비교하면 끝나는 거야. 검산하면.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돈도 많이 안 든다고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투표지는 저렇게 해결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보관함, 법대로 가자는 거 법대로. 그럼 보관함은 어떻게 해결돼야 되냐? 아까 제가 제대로 된 함 써서 자 법률적으로 지방선관위에서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선관위가 임차한 공간도 지방선관위죠. 법률적으로 오케이. 주차장, 운동장 임차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뚜껑만 있는, 천막만 있는 지붕만 있는 저거 뭐죠? 그거 쭉 사라 이거야. 텐트. 그래놓고 함 2겹 3겹 거기다 쌓아라 이거요. 바깥에는 그 이동식 철망 있잖아요. 업체가 렌탈하면 이동식 철망 둘러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절로 딱딱 꺾이는 거. 이동식 철망 둘러라 이거야. 바깥에서는 이제 너희 못 믿겠으니까 뭐 그거 업체가 다 정부가 막 업체에 돈도 푸는 판에 S1, 캡스, KT텔레콤 이런 데가 저런 데가 회사 하나가 다 몇 조씩 해요. 순자산 가치가. 저런 거 고용해가지고 저기 CCTV 24시간에서 해라 이거요. 그럼 됐네. 그리고 경찰이 빙빙 돌고 있고 그 주변 외곽으로는 자유시민들이 이렇게 이런 거 딱 걸어놓고 군데군데 걸어놓고 지키고 있고 개활지에서 그리고 전체 밝히는 서치라이트 딱 때려놓고 몇 개 걸어서 그럼 이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지.
그게 이제 아까 제가 그럼 다 얘기한 거, 봉인지는 아까 얘기했죠. 잔류형 라벨 쓰면 된다. 보관장은 그런 식으로 개활지에서 해버리면 된다. 그 다음에 함은 저걸로 자루는 함으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투표지는 저렇게 바꾸면 돈도 많이 안 든 거예요. 이거 지금 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지금으로서는 한국당이 이제 그게 제일 많으니까 한국당을 끼고서 지금 선관위에 2월 10일에 선관위랑 미팅을 했고 그 다음에 2월 17일경에 선관위에 19개 항목에 질의 및 요구서가 들어가 있어요. 한국당 행안위원 이채익 의원을 통해서. 자, 이렇게 되면 걔들이 이걸 고치든 안 고치든 지금 극도로 긴장했을 거예요. 만약에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긴장했고 만약에 어떤 간첩스러운 협박과 치기를 기획했던 그런 범죄 조직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들대로 지금 초긴장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잘 된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저들이 고치든 안 고치든 이러니까 문제점을 다 아니까 어느 길목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도 안 고쳐도 아는 거예요. 어디서 빵꾸 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한 선거구에 공직선거법 무슨 이런 걸로 와서 시비도 못 걸게 공명선거 합시다. 공명선거 합시다. 그리고 누군지 몰라도 아주 범죄적인 집단이 표범과 지켜야 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 잘 지켜야 돼요. 아니면 아예 사전투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부재자입니까? 부재자를 위한 투표제도예요. 선관위 공문도 그래요. 단지 내가 부재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 법의 취지는 부재자임을 위한 투표. 당신은 부재자입니까? 당신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부재자입니까? 왜 사전투표하세요? 국민축제일, 선거일엔 뭐 하시고요? 미리미리 해치우고 투표일엔 놀러가죠? 당신은 노는 날에 굶주린 환장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투표, 엔티 사전투표 캠페인 한과 동시에 잘 걸렸다 이거 우리가 다 지키겠다 이거 이제 너희들 도둑질하는지 아닌지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간첩인지 간첩스러운 자인지 정부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키겠다 이거. 우리가 길목을 다 아니까 길목에서 지키면 돼요.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작게 모이면 2, 300 많이 모이면 한 1000명씩 모여서 이런 얘기 하면서 하면 자 마이크 잡고 선거법 저 따라서 해서 선거법 걸리는 거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잡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실 텐데 대량 문자 발송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막 1000통, 2000통, 3000통 외부로 해서 보내는 거 있잖아요. 대량 문자 발송할 때. 그 다음에 집회 유인물 플래카드. 예, 그 세 가지만 조심하시면 안 걸려요. 유튜브에서 마음대로 정파성 띄워도 돼요. 어떤 후보 안 돼, 어떤 후보 돼. 매일매일 선거 당일날까지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톡에서 매일매일 선거 당일날까지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영어에서만 아니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선거법 위반하면. 그러면 자 우리가 마이크 잡고 공명선거하고 모입시다. 그래서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는 딱 그게 공명선거 사전투표 문제까지만 얘기해요. 마이크 내려놓고 테이블에서는 배짱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왜 우리는 두 얼굴을 못하냐고요. 이쪽 얼굴은 굉장히 순진해요. 우리는 착해요. 우리는 좋은 선거 하고 싶어요. 얼마나 착하고 순진해. 거의 모범생 얼굴이죠. 여기 딱 가리고 이쪽 가면 어제 해적 같아져야 돼요. 싸움패 깡패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쪽 얼굴 할 때는 마이크 잡았을 때, 대량 문자 보낼 때, 플래카드랑 유인물 들고 나갈 때, 그때는 요 착한 얼굴이야. 자, 두 얼굴에 여성분 두 얼굴에 사나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전부. 그래야 이 흉악한 세상을 이겨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보면 지금 현재 상태 이겁니다. 저 사전투표소가 3,4천 개고 이틀 동안 실시하고요. 관외 사전투표지.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소를 설치한 지방선관위가 아닌 곳으로 가야 되는 사전투표지는 우체국에 전해져서 우체국에서 이게 봉투에다가 해요. 봉투에. 그래서 거기서 우체국 따라서 여기로 가요. 그래서 요 과정은 큰 문제가 없어요, 의외로.
봉투 도착해서 보관하는 게 또 개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해외에 있는 사람, 군대에 있는 사람, 배 타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여기서만 와서 몇 통 안 됐었는데 지금은 막 밀려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요번에 요구를 했어요. 너희 요 루트로 도착하는 거 너희 어떻게 보관할래? 요 루트로 도착하는 거. 그럼 관내 즉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한 선관위에 사는 주민이 한 사전투표는 어디 가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되게 망측하게 생긴 자루에 담겨서 선관위 사무실로 가서 짧게는 4박 5일, 길게는 5박 6일 동안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 법령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계집에서 자게 되는지 화장실에서 자게 되는지 이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의 신성한 표가 오로지 중앙선관위원장과 지방선관위원장이라고 불리는 작자들의 자비심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상황 참으면 이게 바보 쪼다 호구 등신 아닙니까? 이거 참으면 이거 우리가 눈 부릅쓰고 나가야지. 이거 참으면 우리가 바보 쪼다 호구 등신이라는 소리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잠자고 나서 개표소 253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개표소가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개표소 가면 진짜 개표 참관하러 가면 한 큰 체육관 빌려도 거기다 가운데다가 줄 딱 쳐서 해운대 갑 개표소, 해운대 을 개표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개표소 253개 더 되죠 사실은. 훨씬 더 되죠. 256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세 군데는 게 256개 중에 한 100군데 이상 될 거예요. 해운대 같은데, 서울 뭐 영등포 같은데, 뭐 용인 같은데, 성남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기는 성남 네 개다. 만약에 저기 어디죠? 청주 세 개다. 그러면 청주 개표소 가보면 청주갑, 청주을, 청주병 셋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못 쓴 거예요. 개표소는 훨씬 많아요. 개표소 한 300 몇 개 될 거예요. 세분된 걸로는. 형식적으로는 256개예요. 시군구 선관위 숫자만큼. 여기로 이제 이동해서 개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투표지가 바코드가 아니라 QR코드를 쓰고 그 다음에 일련 번호가 아니라 이미 체번을 해서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한 상태에서 투표지 현장에서 발행 매수와 투표한 사람을 참관인들이 직관적으로 대조할 길도 없고 개표할 때 그 사전투표소별로 몇 표씩 왔는지 몇 매씩 왔는지를 검증할 방법도 없는 방식의 절취선도 없고 그런 방식의 개판 투표지를 불법 투표지를 쓴다. 그 다음에 법에는 함을 쓰게 돼 있는데 지들 맘대로 자루를 쓰고 그 자루가 보관되는 장소가 아주 개판이다. 불량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 보관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판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봉인지가 믿을 수가 없다.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개선을 하도록 한국당을 끼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또 자유통일당도 앞으로 같이 할 거고 또 공화당도 같이 할 거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그러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던 말던 우리가 인해전술을 밀고 나가면 이 문제 해결된다. 막아낸다. 그리고 차제 인해전술 파티를 엽시다 이거예요. 차제. 그래서 인해전술 파티 할 때 공개적으로 모이는 공개적 발언, 마이크를 든 발언, 문자로 보내는 발언, 유인물과 플래카드로 쓰인 발언은 전부 착한 얘기만 하고 사적으로 테이블에서는 바로 그냥 아무 얘기나 다 하고 인터넷, 유튜브, 카톡에서는 게시판에서는 아무 얘기나 다 하고 그런 이중 플레이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야 이 무서운 세상을 이겨낸다. 이제 그게 말씀의 핵심이고요. 이제 얘기가 나간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번에 선관위에 뭘 얘기를 했냐? 선관위에 너희 불법 광고하지 마라. 자, 우리가 연속국을 보면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전부 삼성 폴더폰만 써. 그러면 그 감독이나 제작자가 뭐 잘못해서 그냥 우연히 그냥 그냥 폴더폰 해 이렇게 해서 그거 썼겠냐? 아니죠. 삼성에서 돈 받고서 폴더폰 쓰도록 해준 거 아니에요. PPL.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엄청 돈 받아요. 잘 나가는 연속국은 삼성 폴더폰 하나 선택해주면 삼성에서 한 5억쯤 받아요. 그 제작비 충당이에요. 그걸 PPL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영상이나 이미지에서 뭔가가 등장을 하면 그게 사람 무의식에 박혀요. 그걸 미장센이라 그럽니다. 이놈들이 겉으로는 불법 광고가 아닌데 미장센에서는 완전히 불법을 저질러요. 보세요. 아니 왜 하필이면 사전투표 하는데 왜 등산용 배낭을 매냐 이거요. 미리미리 해치우고 놀러가라는 소리죠. 중앙선관위가. 아 저거는 등산용 배낭이 아니라요. 그냥 바쁘게 일할 때 다니는 업무용 배낭입니다. 오케이 그러다고 쳐봐. 어떻게 드라이브 가네. 저 업무 지금 운전하고 가는 중인데요. 오케이 그렇다고 쳐봐. 바이스클 가네. 사이클 가네. 이것도 업무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이미지로 사람들한테 미리미리 해치우고 투표날은 놀자라고 꼬시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 광고입니다. 왜냐? 법의 기본 정신이 부재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 법의 기본 정신은 부재자 투표입니다. 여전히. 노느라고 부재자셔? 그럼 투표일 공휴일을 없애든지. 우리가 놀지 못해서 환장한 거지 새끼들이냐 이거요. 이것들이 사람을 완전히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고 있네요. 중앙선관위라는 것들이. 자 보세요. 이거 뭐 홍준표도 나와서 사전투표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놀자는 식의 분위기고, 홍준표는 그래요. 이거 뭐 문재인 출발 전에 투표했다. 바다가 더 짙어졌다. 그 다음에 미리 투표하고 나들이 가자. 완전 놀자판이에요. 미리미리 해치우고 투표날은 놀자. 이거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관위한테 물은 게 너희 홍보계획 잡은 거 홍보시간 다 갖고 와봐. 올해도 그 짓 할 거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게 뭐냐면 너희 정당이나 후보가 이런 홍보를 할 때 이거를 불법으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의지가 있냐 없냐 밝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것과 상관없이 당신은 부재자입니까? 당신은 노는 날에 환장한 개돼지입니까? 하고 우리는 사전투표 반대 캠페인을 벌리는데 반대하거나 말거나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가서 지켜야 된다. 우리 책임감 있는 시민이 어떤 존재인지 이번에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이거예요. 이 개돼지스러운 이 세태 속에서. 네, 그래서 이 얘기고요. 뭐 이런 게 전부.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이게 선관위가 작년 7월 3일자 회신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투표를 안내하고 있다. 즉 미리미리 해치우고 투표일에 놀자를 위해서 사전투표하는 게 아니라 투표일에 사실상 부재자 상태에 있는 사람, 출장을 간다든지 뭐 급한 일을 우리 아주 중요한 일이 스케줄링이 잡혔다든지 이런 사람을 위한 제도지.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은 광고 이미지가 바뀌어야죠.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어머니 저 이번에 가서 큰 바이어랑 잘 상담하고 올게요. 어머니가 야 너 투표 못 하겠구나 그래. 쿨하게 그렇게 하면 저 그럴 줄 알고 투표하고 떠납니다. 광고가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 저기 아주 그 귀한 그 실력 있는 의사한테 진찰 받으려고 스케줄 잡았더니 투표 날이네. 이게 내가 요번에 스케줄 하면 다시 나 암인지 뭔지 진단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명인데 내가 이거 미루면 4개월 후나 잡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야 사전투표해. 그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광고를 해야지. 여기다가 왜 바이스클링 타고 가고 뭐 등산 가고 이것들이 사람들이 놀지 못해서 환장한 개돼지로 국민을 이게 개념 짓는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그래서 너희들 그런 광고 하지 마. 그 다음에 그런 식의 광고를 하는 후보 내지 정당을 너희가 처벌할 의지가 있냐 이거지.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저희는 공명선거 지원단이고요. 저희가 이 책이 지금 뭐 국내 유일의 이런 매뉴얼인데 왜 사전투표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매뉴얼이 지금 한 10만 권 풀려 나갔고요. 단체에서 사서 쓰실 때는 벌크로 사실 수 있어요. 400권에 저희가 5만 원 받습니다. 택배 포함. 20몇 페이지짜리 빳빳한 책을. 그리고 개인이 만약에 좀 사서 부리겠다 그러면 10,000원에 저희가 50권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 목적은 이걸로 뭐 돈 남기고 이런 게 아니라 택배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6,000원에 50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120원 받는 거예요. 개인이 사실 때는. 그리고 단체가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5만 원에 400권 드리는 게 120원, 110원 하면 그게 48,000원 꼴 나오거든요. 46,000원, 400권에. 그리고 나머지 4, 5,000원이 그게 3,000원, 4,000원이 그게 택배비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 공명선거 지원단은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패찰 하나 좀 줘보실래요? 어디 누가 가르쳐주고 계시면 예, 좋습니다. 저희 이제 가입을 하시면 이거는 저희 한시 조직입니다. 그리고 연대 조직 성격이 있고요. 그래서 가입하시면 입회비만 5,000원인데 패찰을 만들어서 드려요. 입회비에서.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한 2, 3,000원 남는데 그거는 이제 6월 말 정도까지의 문자 비용이에요. 왜 6월 말까지냐? 사고 선거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선거구별로 모이신 분들이 야 우리 저기 의정감시 활동 해볼까 좀 몇 명 더 모여서 뭐 이런 그 뒤 마무리 작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전반기 말까지 이어지는 한시 연대 조직이고요. 같이 연대하고 있는 연대가 이제 확정된 곳은 굉장히 여러 군데입니다. 여러 군데인데 여기도 좀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군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 네트워크, 그러니까 거기는 여기 이제 큰 교회도 같이 아마 수영로 교회 같은 데 바로 연락이 될 거고 포항 같으면 기쁨의 교회 이런 데 다 연락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 6,000명 교수 모임 정교모 또 저희랑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심부름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직들을 섬기는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저희 이선본 법인격으로는 역사문화센터가 저게 있어서 신용이 있어서 그런 큰 조직들에서 저희들은 멤버를 이렇게 데이터를 줘도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 안 해. 이런 신용이 있어서 저희가 이 심부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참여단체가 성격이 두 개예요. 하나는 지역별 참여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룡, 뭐 자유시민연대 또 그다음에 이런 지역별 참여단체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교회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영로 교회다 그러면 심지어 경남에서 오시는 분들까지 있을 거라고요. 신도 중에 성도 중에 그러니까 이런 참여단체는 저는 후자를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지역별 조직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딱 들어오는 순간 지역별로 자동 분류가 쫙 됩니다. 저희 DB가 그걸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거 접속이 순조로운지 모르겠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관리자 모드를 조금 한 5분 정도 좀 제가 버벅거리더라도 참아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직원들이 하는 것만 보고 지금 예. 여기는 이게 전국에 저희가 이제 사이트명이 www. 이거 잠깐만 저기 휴대폰으로 치셔도 됩니다. 예. 여기서 치면 잘 쳐져요. 제가 지금 키보드가 고장났어. www.2020korea.com 휴대폰으로 하셔도 2020korea.com이요. 잠깐만요. 요거죠? 이거 왜 이래?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아, 점이 안 찍혔잖아. 예. 예, 이게 이제 메인이고요. 메인인데, 여보세요? 함께하는 단체 한번 눌러보세요. 예, 여기 함께하는 단체 리스트 쭉 나올 거예요. 이건 저희고, 여기 택배 단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천안아산 자유주민연대, 그 다음에 안양군 부강 과천 무슨 지역주민 유권자 모임. 그래서 이게 줄줄이 이제 늘어가는 게 고성국 TV 같이 할 거고요. 줄줄이 늘어가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늘어갈 거예요. 그러면 예. 여기서 아니 그게 아니라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요. 저기 관리자 모드에 가야 관리자 모드세요? 예. 그럼 관리자 모드. 여기가 어디죠? 단체죠. 아니요. 그 하위 단체 아닐 수 있어 그거. 저기 그 연대 단체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제 걸로 해주세요. 저기 뭐야 제 이름 제 핸드폰 번호 박성현.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주변에 10명 20명도 좋아요. 저는 누가 말하더라고요. 단체가 다 통합돼야 되죠.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때 핸드폰 번호 010-3387-5559 아니죠. 010-3387 875 그러면 인증번호가 와요. 이게 관리자는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폰 인증으로 받아요. 그래서 단체로 등록하실 분들은 먼저 개인 자격으로 저희를 가입을 해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단체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그 개인을 단체 관리자로 설정을 해드려요. 그러면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를 믿으셔도 돼요. 오죽하면 전국 6,000명 교수나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성도수가 많은 큰 교회 안양의 은혜와 진리 조용목 목사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희 걸 쓰시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저희 이 책자 10,000권 사셨어요.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믿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인증번호 보셔야죠. 아니요, 인증번호 달라고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인증번호 받기. 잠깐만요. 지금 좀 당황해서 그런데 아니 이걸 하면 되잖아요. 이거 지금 더워서. 잠깐만요. 아까 어딨죠? 리가입으로 나와?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홍 선생님 걸로 해보세요. 제 거를 등록을 해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자 모드에서 뭐가 보이는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랬고요. 관리자 모드에서 저걸 보시고 이제 연대단체의 이제 그 핵심적인 분들은 저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뭐를 나누냐면 이거를 선관위별, 선거구별로 자동으로 나눠요. 그럼 그 다음번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기 로컬에서 서로 통하니까 어느 선관위 지역은 어느 분들이 좀 운영을 맡아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가 소개했던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 소개했던 사람이든 자기 선거구에 있는 사람들을 잡을 다 하나하나 매칭시키는 거예요. 이 잡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일 1일 날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투표소 참관. 1일차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 참관. 1일차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제 지방선관위 지키기.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6시까지 지방선관위 지키기. 새벽 6시까지 지방선관위 지키기. 그 다음에 2일차 투표소 참관. 이렇게 해서 이 태스크가 저희가 쭉 해보면 태스크가
본선거까지 쭉 한다 그러면 태스크 종류가 한 3, 40종이 나와요. 이 3, 40종에 데이터 들어와 있는 자기 지역에 있는 600명, 1000명을 배정하는 거예요. 일단 배정이 되면 본인한테 자동으로 연락이 가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참여해야 될 날 문자로 자동으로 선생님 배정된 태스크니까 어디 가세요. 그래서 야 지방선관위가 어디야? 클릭해보면 사진이랑 지도가 나오고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저게 시스템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 시스템은 특징이 뭐냐? 뭐 단체 통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뜻맞는 사람들끼리 30명짜리든 100명짜리든 10명짜리든 만드시면 돼요. 우리는요. 자 보세요. 이거죠. 여기 잠깐만요. 우리 선생님이 해주셨구나. 여기 아마 회원관리 관리자 메뉴 이제 우리 저기 홍 회장님 거죠. 네. 여기에 사진이 올라가 있는 사진 업로드도 시킬 수 있고요.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요. 왜냐면 사진을 보내주셔야 가입할 때. 그럼 위에 그 이제 저희는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쭉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 너 왜 사진 안 보냈어? 사진 보내. 관리자 입장에서 저게 사진 보낸지 안 보낸지를 알아요. 아 사진 좀 보낼지 몰라. 나한테 보내줘. 내가 올려줄게. 아 사진 없는데. 아 지금 셀카 찍어서 보내. 그거 뭐 이쁘게 나올 필요 뭐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지능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걸 경험을 해야 돼요. 요번에 이거가 만약에 전국에서 5만 명, 10만 명이 이 경험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 저희들 완전히 제압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저 사진이 들어와 있으면 저희는 기계를 이미 샀고 필요하면 더 사기로 마음을 잡고 있고 이미 아까 여기 이제 이런 거는 미리 출력돼 있어요. 미리 인쇄돼 있다고요. 사진하고 성함만 인쇄가 안 돼 있는 거 몇 가지만 그거 걸고 인쇄해서 이제 그 지역 조직 통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일단 듣보잡이 아니라고 해야 경찰하고나 선관위하고도 마찰이 적고 누가 와서 가면 저는 시민 누굽니다. 선생님 누구세요? 그 다음에 잠깐 신분증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후딱 깠으니까 너도 까. 그 다음에 옆에서 딱 찍는다고 여기서 그러면은 아이 저기 뭐야 그 초상권 침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무원이신데 지금 공무집행 중이시죠.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한테 초상권이 없습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팔 꺾고 제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압 무기입니다. 나 후딱 깠어. 너 누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 민증 깠거든? 넌 누군데 임마? 자식이 촌놈 겁줄라 그래.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또 이렇게 해서 내 사진 보내주고 내가 이걸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여기 이제 우리 이선본 자유시민본부 쪽은 이미 여기로 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거기 안 오신 다른 인맥, 좀 더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신 인맥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상의하셔서 이걸 하시겠다 그러면 그 관리하실 분 이런 컴퓨터 능하게 다루고 좀 이런 분 좀 치밀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인터페이스 하실 분이 두세 분이 먼저 개인 단위로 개인 자격으로 2020korea.com에 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 그분을 관리자로 삼은 단체를 하나 열어드려요. 그럼 이제 그분이 그 단체 그 시스템을 갖고 이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불러 모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동창회여도 상관없고 그게 교회 성도여도 상관없고 교회는 심지어 이렇게 은혜와 진리 보니까 은혜와 진리 안양 아래 전국에 40개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층이 잡혀 있네. 조직들이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조직이 아들 조직, 딸 조직을 둘 수 있고 거기서 다시 또 손녀가 내려갈 수 있고 근데 자기 것만 명단을 봐요. 손자, 손녀 거는 전체 통계만 봐요.
그러니까 조직 간에 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거. 여기에 많이 모이면은 이거 싸움 끝나는 싸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선거구에 5,000원씩 내고 사진 내고서 패찰 차고 다니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어떻게 서로 어울리면 된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고, 이 자유시민의 교양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날이 강화되어 가는 사람들이 한 선거구에 500명, 1000명이 만들어지면 이석길에도 무릎을 잡아서 꿇려요. 우리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기 사전투표가 가지는 문제점 아주 좋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걸 가지고 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우니까 좀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질의응답 한 10분 받을까요? 네, 감사합니다.